자, 저는 해안도로를 지나서 바닷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바닷가가 보이죠, 일부. 부동산 건물 한번 보세요. 와, 이 반대편에서 한번 볼까요? 이 땅 자체가 굉장히 푹 꺼져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야, 거의 낭떠러지네. 이야. 우리가 도로로 걸어왔을 때는 1층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깊숙하게 지하층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대로변으로 봤을 때는 2층처럼 보이는 게 1층이고 밑에 층은 1층처럼 보이지만 지하층입니다. 사실 시골에서는 이런 땅이 크게 각광받지 못하는데 이게 뭐 서울이나 성수동, 뭐 강남 이런 데 있죠. 이런 땅을 훨씬 더 비싸게 쳐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지하층 있죠. 밑에 층은 용적률 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50% 지을 수 있다. 그러면 50평씩 5층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250% 중에서 지하층이 있죠. 꺼져 있는 땅, 용적률 250%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하층을 포함하면은 6층처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층처럼 보이는 곳이 두 군데를 뽑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출입로 1층,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진출입로 1층. 이렇게 되면 두 개의 1층에서 월세를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층의 월세가 중요한 이유가 그만큼 1층은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런 건물이 푹 꺼져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바로 옆에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유리공장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수요가 몰려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수요에 맞춰서 건물이 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꺼진 땅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면의 주택 보면 이것도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 이 건물이 물건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건물이랑 옆에 빈 땅 보이시죠? 자, 이렇게 길쭉하게 원래 땅이 주인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폐율 자체가 60% 미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내 땅 전체의 반을 팔아버리고 나서 건폐율을 초과해버리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60평의 땅이었다. 40평을 지으면은 합법적인 건물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60평의 땅에서 30평을 팔았다. 그러면 건폐율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거래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데 사실 이러한 규제사항을 좀 알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훨씬 나한테 이득 볼 만한 게 많겠죠. 야, 이런 것도 예전에 대로변 주택 이거 제 아시는 분이 법인으로 샀다가 거의 한 달 만에 시세 차익을 4,500 남기고 팔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 달 맞나? 한 며칠 됐나? 한 20며칠 만에 아마 단타로 매도를 했었을 거예요. 결론은 겨울에 사서 종부세 나오기 전에 팔았죠. 왜냐? 법인으로 매입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단기로 매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격 자체를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 매도가 된 거예요. 임장을 계속 하다 보면은 느껴지거든요. 저 물건이 2억에도 팔릴 것 같다. 그러면은 1억 5천에 매입을 해오는 겁니다. 최대한 깎아서. 그렇게 해서 계약금 걸어놓고 등기 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변 부동산에 2억에 내놓는 거예요. 그럼 아직 실거래 신고가 뭐 디스코나 이런 데 뜨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막 계약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현금을 가지고 빠르게 잔금을 쳐서 저런 거는 소유권 이전을 해오고 바로 그 다음 부동산이 계약해준 곳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세금은 어떡하냐? 세금을 많이 내기 싫으니까 법인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다주택자인데 12%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저 건물은 공시가 1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도할 때 내가 얼마에 매도해서 얼마를 남길 건가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살 때에 얼마에 매도하는가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고 하면 그 지역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 가서 어떠한 물건이 나오고 어떻게 시세가 변화하고 있고 어떠한 금액이 잘 팔리는지 이런 걸 꿰뚫고 있으려면 임장을 자주 가야 돼요. 부동산 디스코 최근에 거래된 거 보는 거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물건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얼마가 그 시장에서 받아주는 금액인지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런 거 단타로 사고 팔고 하면 되겠죠. 물론 4,500에서 세금 떼고 나면 뭐 한 3,000 이렇게 남는데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뭐 큰 돈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달도 안 돼서 3,000을 번다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1년 동안 일을 해서 버는 연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돈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돈 500을 벌어도 어떻게 투자해서 어떠한 경험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지 이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뭐 돈을 벌지 못하고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작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세요. 내가 평생 살면서 땅이나 건물을 몇 번 사보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한 번도 못 사보고 죽는 경우도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경험이 나에게는 나중에 크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젊을 때는 돈도 중요한데 저는 작은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돈이 있어야 하겠죠. 그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은 열심히 씨들을 모아야 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일광 해수욕장 외곽지에 위치한 일광항까지 왔습니다. 항구마을. 자, 저 끝에 보이죠? 모래가 있는 곳이 해수욕장이고요. 여기가 해수욕장에서 제일 끝자락이에요. 아직까지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 이 뭐고 크레인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앞에 배도 정박해 있고요. 뷰가 다소 이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욕장 자체에서 제일 외곽 끝자락이에요. 더 이상 지나갈 수 없게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수림원 보이시죠? 건물. 이게 자연 녹지 지역인데 땅값이 평당 2천만 원 이상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24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죠. 자, 여기가 더 이상 통과할 수 없는 막다른 도로거든요. 그리고 정면에는 지저분한 뷰입니다. 일광 해수욕장에서도 제일 끝자락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 나무 보이시죠? 저기 나무 뒤쪽에 원래 유리 공장이라고 해서 공장지대였어요. 그래서 공장과 붙어있는 이런 건물들은 다소 안 좋은 위치의 건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었을까? 이거죠. 이게 나중에는 호재로 바뀔 거다. 과거 공장에 수혜받았던 곳이 주거, 하이엔드로 바뀌면 수요가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요로 인해서 나중에 누군가 장사했을 때 파급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 아무튼 가격이 갑자기 급반등한 사례입니다. 제일 저렴했던 땅값이 이 동네거든요. 그런데 자연 녹지 지역 20%밖에 못 짓는 자연 녹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위에 유리공장이 없어지고 수요로 작용되면서 이런 건물들이 최고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걸어서 가볼게요. 여기가 완전 끝이네. 여기 길 없네. 길 없음 적혀있죠.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해양공원, 그 다음에 숙박,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바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난리 나겠죠. 바다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상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료 주차장 이런 거 몇 대 될 수 있겠노? 거의 몇백 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건 무시 못하죠. 자, 보세요. 수림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 국유지 주차장이 없으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자기가 마련해야 됩니다. 이 보세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정도밖에 못 되거든요. 아마 개인 땅일 거예요. 본인 땅. 본인 땅에서는 주차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는 수요를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할 만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거는 무료 공용 주차장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돈을 써가면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가면서 주차장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림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이유는 국가가 무료 주차장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는 항상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절대 대중교통을 타고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오죠. 아마 차를 가지고 안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근처 역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와서 거기에서 쏘카를 빌려서 오던지 아니면 차 있는 사람은 집에서부터 차를 타고 오던지 막 그렇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일선 라인으로 해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광 하우스, 에어비앤비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도 지어 올릴 수 있죠. 지어 올리면 훨씬 더 뷰가 이쁠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뷰가 없고 위에서 딱 뷰를 보면 훨씬 이쁘죠. 야, 카메라에도 담기네. 산과 바다. 아이고, 촌집 멋지네. 와. 야, 이런 거 너무 좋다, 맞죠? 이야, 느낌 있네. 뷰 보이면서 한옥 느낌. 에어비앤비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고기 구워 먹고 하면 재밌겠다, 맞죠? 자, 이런 코너 땅도 쓸모가 있다, 맞죠? 바로 맞은편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평수가 좀 작긴 하겠네요. 수산물 직판장. 여기가 이제 회를 썰어 파는 곳인데 여기에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회를 떠서 저 우측편에 있죠. 저런데 초장집 가서 먹어야 됩니다. 반대로 돼야 되는데, 맞죠? 아니, 저기서 회를 뜨고 여기 바다에서 뷰를 보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업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물을 끓어와야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전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안하고를 여기서 떠서 저기 초장집 가서 먹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와서 그렇지 원래 여기가 점심 그 다음에 주말 장사 손님이 바글바글 합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젊은 분들 해서 여기에 먹으러 많이 오거든요. 주변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국룰이죠. 그래서 요 외관은 좀 허름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주말에 한번 와보시면 유동인구를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걸어서 바닷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곳도 전부 초장집이죠. 로드 27. 와, 이런 카페도 안 망하네요.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서 밥을 먹고 저희처럼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인스타를 이용해서 하프를 찾아서 카페를 가는 게 아니고요. 귀찮으니까 바로 옆에 그냥 이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망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MZ들은 이런 데 안 가죠. 아니 이까지 왔는데 이런 감성 없는 곳을 가진 않습니다. 무조건 하프를 찾아서 최소 저기 일광투썸이라도 가서 커피를 마시지 절대 감성 없는 곳에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그대로 남았죠. 일광이 교통도 좋아졌고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도시와 각종 인구가 유입된다 해도 아직까지는 조금 심심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계속 유입이 돼야 돼요. 일광 자체에서도 좀 행사도 해주고 광안리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드론을 계속 날려주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상인들도 장사가 잘 될 거고 이번에 어방축제도 하던데 그런 거 하나 때려버리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죠.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뭔가 수요를 자극시킬 만한 행사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해운대도 가보면 구남로에 축제가 무슨 그래 많은지 빛축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분수쇼 그런 것들이 수요를 불러일으킬 만한 자극시킬 만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러 온 김에 주변에 이런 상권들을 이용하면서 소비가 높아지면 임차인들이 장사가 잘 될 거고 장사가 잘 되면 임대인들이 월세를 올리려고 할 거고 월세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좋아질 거고 수익률이 좋아지면 몸값이 올라갑니다. 나의 건물 값이. 그래서 해운대도 보면 표시 광고 자유구역이라고 해서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처럼 광고 자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광고를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 인구가 많고 랜드마크 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초당 광고료가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에서 타임스 스퀘어에 광고를 하는데 20초에 2천만 원인가? 2억인가? 아무튼 지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초당 광고료로 바뀌는 순간 임대료도 주변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오리배 완전 어렸을 때 타던 그런 배인데 이게 아직 있네. 와. 흑진주 유명하죠. 일광의 명물입니다. 흑진주만 사람이 바글바글 해요. 저도 먹어봤는데 가격도 싸고 안주도 빨리 나오고 화장실도 바로 앞에 있어서 편하죠. 근데 뷰가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뷰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중에는 보이게 할 수 있다. 왜냐, 이게 준주거지역 땅이라서 용적률을 높게 올려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 있는 이런 화장실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겠죠. 현재 가치는 바다뷰가 없지만 미래 가치는 바다뷰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허름하다 맞죠. 명도가 된 거 보면 아마 이런 것도 신축이 되지 않을까. 이쁘다 맞죠.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소비 자체가 관광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곳이 모나코 해변이라 하거든요. 거기는 절벽까지 다 빼곡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바다가 주는 프리미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날두도 거기에 호텔을 하나 매입을 했겠죠. 편의점, 여관 편의점 이런 거 너무 좋죠. 이미 숙박이 세팅되어 있으면서 1층에는 편의점을 하고 있으면서 바로 앞에 담배포까지 세팅이 되어 있으면서 앞에 바다도 보이고 걸리적거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땅도 작아요. 한번 볼까? 39평밖에 안 되네. 와. 2010년에 1억 9천에 거래가 됐네요. 평당 400. 야. 진짜 싸네. 거저네. 와, 주워 담았다 맞죠? 그때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평당 400. 예전에 광안리도 평당 400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개 사놓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부자가 됐겠죠. 이런 거는 팔면 안 되죠. 영원히 보유 목적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건물입니다. 사실 바다 일선 땅은 투자라기보다는 보유의 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손가락으로 세알릴 수 있습니다. 저 해운대부터 보면 해운대는 사실 일선 라인들이 전부 호텔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예전에는 허벌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덩치도 크고 가격도 비싸니까 자산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지 해외 자본이 유입돼서 대부분 해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안리로 넘어가 보니 광안리 자체도 너무 비싸죠. 지금 평당 2억 3억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송정으로 넘어갔는데 송정도 평당 1억 6천 막 이렇게 불러버리니까 엄두가 안 나요. 100억 200억 아씨 너무 비싼데. 그래서 일광에 넘어오면 30억짜리도 있고 50억 미만 60억이라니까 저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입을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다 1선은 손가락으로 세알릴 수 있고 몇 필지 되지 않고 희소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부산이 발전하면 할수록 바닷가의 땅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 보유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 보세요. 이것도 원래 앞에 주차장, 지금은 주차장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주차장이 아니고 이런 포장마차 촌처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소유의 잡종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잡종지 땅을 국가가 최근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주차장으로 만들자 뒤쪽에 있는 이런 주택들 완전 수혜받았죠. 원래 막혀있는 뒷블럭에 있는 주거지 땅이었는데 앞에 공용 주차장이 생기면서 뷰 자체가 영구 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전생의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걸 높게 지어서 뭐 숙박으로 활용하든지 술집, 카페, 식당 뭘 해도 장사가 될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죠. 앞에 이 주차장도 누군가 만들어줬잖아요. 국가에서. 아니 이 사람이 주차장 확보하려면 평당 3천 넘거든요. 100평이면 30억이 넘습니다.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입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뒷블록에 내 주택을 영구뷰로 바꿔주면서 내가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좀 약간 쎄하다 맞죠? 이런 거 군수님이랑 친구인가? 시장님이랑 아는 사람 아이가 이거. 와. 이 정도로 운이 따라주기는 매우 어렵죠. 이것도 이제 낭만조개. 원래 바닷가 주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낭만조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너 자리. 이 땅이 제일 좋네. 코너 자리에 앞에 영구 뷰. 좋은 땅이 남았죠. 딱 정중앙 센터에 위치해 있는 이런 땅이 제일 좋은 땅입니다. 바닷가에서요. 그러니 이렇게 국가도 땅을 확보하고 있겠죠. 행정봉사실. 딱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뒷블록 한번 가볼까요? 일광포차. 여기도 유명하죠. 이쪽 라인이 준주거지역이라서 높게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높게 지어놓진 않았죠. 지금 높게 지어봤자 빈 땅도 많고 공실도 많은데 왜 높게 짓겠습니까? 어차피 다 공실입니다. 지어봤자. 그런데 이런 게 나중에는 지어질 거다. 그런데 지어지려면 앞쪽이 다 채워져야 됩니다. 바다 1선이 다 채워지고 땅이 없고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되면서 관광인구가 늘어나고 점점점 땅이 사라져야 뒷블럭까지 넘어온다는 거예요. 광안리도 보세요. 이제 뒷블럭으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도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거다. 이 삼성잡 민박 이런 거 있죠. 이런 건물도 너무 좋아요. 뒷블럭이잖아요. 뒷블럭인데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으면서 뷰가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국가에서 여기 119 행정복지센터, 여기 119 행정센터에서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인데, 자 여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은 영구 뷰가 나오죠. 거의 바다 1선 역할과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마치 B급인데 A급 같은 그런 건물. 이유는 앞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선으로 딱 바다가 보이겠네. 자 이런 식으로 공실이 오래됐다 이거는 맞죠. 지은 지 한 1,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기 이마트 24 단층으로 지어진 곳은 지금 임대료가 짭짤하게 나올 겁니다. 그 건물 자체를 쓸모있게 지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위쪽으로 올려놓아서, 위쪽은 사실 상가의 역할로 임대하기보다는 숙박이나 에어비앤비 그런 느낌으로 임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기 이마트 24 저기는 전부 상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기 편의점, 온맘으로, 그 다음에 족발킬러 이렇게 3개의 임차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기 아까 높게 지어진 건물은 임차가 하나도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어떻게 세팅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2층, 3층, 4층은 세팅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숙박으로 활용하기에는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상가의 역할로서, 저런 상가의 역할로서 활용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실이 계속 나고 있겠죠. 안 그래도 유동인구가 약한 곳인데 지금은 용적률을 활용해서 높게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빈 땅으로 놔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출 이자가 나가죠. 빈 땅을 내가 매입하면 대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런 식으로 단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버티는 겁니다. 여기가 과열될 때까지, 인구가 많이 몰릴 때까지 계속 버티다 보면 내 땅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렇게 높게 올려서 임대료를 높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유동인구가 없고 다소 발전이 덜 됐을 때는 약하게 지어서 약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스무스하게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건축비를 많이 들여서 높게 프리미엄 있게 지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바닷가 쪽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게 얼큰 칼국수 있죠. 이 건물이 평당 3,500에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좋죠. 바로 앞에 바다 1선. 전체 금액도 가볍습니다. 바다 1선 치고는 전체 금액이 24억 3천에 거래가 되었거든요. 이런 거는 평생 들고 가야죠. 너무 좋죠. 보세요. 전면도 되게 넓잖아요. 전면이 좁은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전면이 넓은 게 있다. 전면 자체가 넓은 게 당연히 좋습니다.
저 수산 횟집 저런 거 있죠. 판넬 자체로 지금 대충 지어놨는데 굳이 지금은 비싸게 막 지을 필요는 없어요. 비싸게 짓고 건축비를 들인다 해도 장사가 아직까지는 잘 될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다 지어져 있어요. 건물은 안 이뻐도 뷰가 이쁩니다. 아, 수영하고 있나? 해녀분들이신 것 같아요. 사모님들 수영하고 계시네. 이제 저는 일광 해수욕장 해변 거의 끝에서 끝자락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런 빈 땅도 아직 보이고요. 자, 이런 무허가 건물 같은 느낌의 이런 코너 자리 건물도 보입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맞죠? 감성 있죠? 이런 데에서 국수나 뭐 해물라면 이런 것만 팔아도 아마 돈이 될 겁니다. 최근에 이거 풀빌라 이것도 비싸게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자리가 너무 좋죠? 앞뒤 딱 도로 접해 있어서 바다 연구 조망과 그 다음에 뒤쪽에 메인 도로, 주차장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까지 확보되는 그런 좋은 조건의 땅입니다. 문베이 풀빌라. 이야, 뷰가 좋을 수밖에 없겠다 맞죠? 이런 데서 고기 구워 먹고 하면 힐링 된다 맞죠? 자,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땅 한번 보세요. 이게 뒤에 GS 편의점이랑 앞에 빈 땅 있죠? 이 주인이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땅이 지금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이게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거든요. 도로 접한 땅이 돼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적도상 도로 접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다 일선, 바다만 보이는 그런 땅일 뿐이에요. 그래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아예 없습니다.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런 땅은 뒤에 GS 편의점에서 매입을 해서 같이 이제 합지형 재건축으로 해서 뭔가 건물을 짓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방치되어야 되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쉽다 맞죠? 뷰 너무 좋은데. 뷰가 너무 좋은데 방치되어 있다. 옆에서 사주든 아니면 이 옆에서 사주든 그렇게 해서 이 도로, 여기 진출입로 도로를 확보해서 이 도로를 따고 들어가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반 풀빌라 이런 것도 나름 뒷블럭이 있지만 앞에 연구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공중 화장실 이런 거 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2층부터는 나의 전용 뷰를 이렇게 쭉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옆에 빈 땅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국유지 땅이라서 따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땅은 사유지지만 이런 땅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정면에 살짝 반틈은 막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건물을 살짝 틀어서 사선으로 지으면 충분히 영구조망 뷰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바로 일선의 빈 땅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평당 5천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이 비싸서 아마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뷰 하나는 끝내주죠. 근데 평수가 조금 아쉬워요. 이런 거 한 20평 되겠나? 한 30평 되겠나? 와. 그리고 최근에 대구탄 건물 이런 것도 거래가 됐죠. 뒷블럭이에요. 뒷블럭인데 메인도로 접해 있으면서 코너 자리. 그리고 뷰 자체가 2, 3층은 뻥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에 이런 국유지 도로 접해 있는 이런 곳은 건물을 못 짓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거의 영구 조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라인에 4천 이렇게 땅값이 측정이 되어 있고 물건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급매물로 해서 2,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저 미청 이런 거는 막히죠. 앞에 건물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속 시원한 대구탕은 앞에 건물이 현재 없고 앞으로 건물이 여기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뻥뷰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도 내가 알고 있으면은 뒷블럭이지만 조금 싸게 영구조망 뷰도 확보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B급 같은 A급 1선이 아닌 것 같지만 1선 같은 그런 건물을 매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사소하지만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제 유튜브를 보면 충분히 땅에 대해서는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가 말하는 거에서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과거 11년 동안 다니면서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걸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만 봐도 최소 땅을 살 때 실패 정도는 안 할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실패하면 한순간에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건물도 이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500평이 넘거든요. 이 땅이. 이거 전부 자기 겁니다. 도로를 길게 접해 있고 바다를 길게 접해 있는 이 땅이 모두 본인 거예요. 건물은 건폐율 4% 이렇게밖에 안 지었거든요. 세금 혜택도 필요 없고 그냥 영원히 보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팔면 안 되죠. 대대손손 물려줘야죠. 만약에 진짜 돈이 급해서 팔고 싶다 그러면은 일부만 분할해서 팔고 쪼개서 팔아야 됩니다. 돈이 없을 때마다. 이분은 건물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임대료도 필요 없고 아마 부자일 거예요. 부자들이 원래 좋은 차 안 타고 다니거든요. 적당한 차 타고 다니지. 포도 타고 계시네. 이야.
굳이 뭐 벤틀리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500평 넘는 땅을 이거 가지고 있다는 게 몇백억 되죠. 이런 거는 팔면 안 되고 본인이 뭘 해야 됩니다. 건물 지을 돈이 없다 그러면은 땅의 일부를 팔고 그 돈으로 건물을 지으면 되고요. 아니면 뭐 PF 대출을 열어도 되고 기성고 대출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 주인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기 땅 경계를 딱 해놨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투썸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이제 촌집이었거든요. 바다뷰 촌집이 지금은 투썸 커피숍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뷰가 너무 이쁘죠. C커브 뷰라고 해서 자 커브로 해서 C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백사장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정면에 향후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리공장이 재건축되면서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병풍처럼 굉장히 멋진 뷰, 야경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고 봅니다. 역과 다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다와 메인도로 C커브 뷰를 딱 가지고 있는 게 이쪽 라인 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라인 땅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부산 LCT, 삼익비치 다 C커브 뷰가 나오는 그런 땅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뷰에 대한 각도, 그 다음에 영향력 굉장히 커질 거예요. 서밋도 보면 C커브 뷰가 나오는 그런 곳이 이제 뭐 3억 이상 비싸던데 뷰값 자체가 뭐 광대교 주탑이 하나 보이면 1억, 1억 5천 쳐준다고 하니까 뷰에 대한 몸값 자체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더 그렇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유림 노르웨이 숲이 이제 5억대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도 금액인데 추가적으로 공급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건 유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2000세대 동일에서도 들어올 예정이고 앞으로 일광이 점점 나빠지는 것보다는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 거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되새기면서 유익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몸 담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겠습니까? 대부분 돈이 많다고 절대 건물주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는 건 가능한데 잘못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90%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 채널을 보면서 임장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 제 채널을 널리 알려주셔야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건물이나 이런 걸 좀 뽐내고 싶다.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건물을 자랑하고 싶다. 이런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스케줄 맞춰서 인터뷰도 하고 본인의 건물을 뽐낼 수 있게끔 제가 영상 제작을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오픈톡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